경찰들이 강적 걸렸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강적이다. 만만치 않은 새끼 걸려들었다. 이제 그러네. 지문 도려내고 그걸 또 불로 끄슬러 놨어요. 신원확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엄청 난감하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 당연하죠. 예. 범행은 우발적일지 모르겠지만 사후에 이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모습은 철두철미합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사건 326회.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이 사건은 이제 마산에서 발생한 사건. 아유. 지금은 이제 마산 아니죠. 창원으로 섞였죠. 창원시 마산 의창구 뭐 두 개 구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04년 사건이거든요. 네. 2004년 당시 이제 8월 1일이에요. 한여름이겠죠. 한여름. 네, 그러네요. 경남 마산시 산호동이에요. 산호동. 산호동. 근데 이제 이게 뭐 산호동 찾아봤어요. 하도 이게 헷갈려 갖고 2010년 7월 1일 날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하면서 현재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 산호동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진해까지 섞었네요. 네, 진해까지. 마진장 합쳤잖아요. 창원이? 네, 마진. 인구 한 100만 됩니까? 100만 무너졌다고 최근에 뭐 뉴스에 막 나왔어요. 왔다 갔다 하나 봐요.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하여튼 2004년 당시에는 마산시 산호동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용마산 공원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용마산 공원 그 등산로 주변에서 깻잎이 이렇게 있었나 봐. 네. 그 깻잎을 따던 한 노인이 네. 갓길 근처에서 좀 이상한 물건을 좀 발견을 했어요. 깻잎 한참 따다가 그 슬금슬금 가서 다가가서 본 거야. 그 살펴보다가 으악 소리 난 거지. 뭐 뭔데요? 그냥 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서 뭐 엉덩이 뼈가 뭐 다쳤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물체는 다름 아닌 뭐였냐면 아주 심하게 훼손된 사람의 양쪽 팔입니다. 팔이 두 개 나온 거예요. 팔이 두 개가 나와요. 아유, 야, 뭐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랬지. 그래서 즉시 이 마산 동부경찰서에다가 네. 신고를 해요. 네. 신고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시신이 발견된 데가 원래 그 장소가 평소 주민들이 산책하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자주 찾는 곳이랍니다. 네, 네. 뭐 용마산 공원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신의 양팔은 등산로 갓길 있잖아요. 네. 갓길 옆에 그 텃밭에 마구 던져진 형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은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마구 던져진 형태로 던져져 있었고 8월 1일이면 덥잖아요. 아유, 그러면 금방 썩죠. 아주 더운 탓에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금방 구더기 쓸어요. 지문이라도 남아 있으면 손이. 이제 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토막 시신 사건 경찰들이 취급할 때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손이죠, 손. 일단 손이에요. 네. 손만 나오면 신원은 밝히는 네, 거니까. 신원 파악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팔의 모양 이제 크기 이제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팔 모양이라든지 벌써 여자 손인지 남자 손인지 알지. 금방 알아요. 그건 알죠. 예. 팔의 모양 크기로 봐서 성인 남성의 것으로 이 판단이 됐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또 문제야. 지문을 완전히 도려내 버렸습니다. 팔이 발견됐을 때 신났을 거예요. 아마 이거 뭐 지문 뜨면 금방 누구 건지 알겠지. 못 되는 살펴봤더니 지문이 모두 도려내져 있었어. 완전 악질이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신원 알아보지 못하게 지문까지 다 포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 발견하든 말든 알 바 아니라 이거지. 이 순간 이제 경찰들이 강적 걸렸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강적이다. 만만치 않은 새끼 걸려들었다. 이제 그러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만 보냐면 경찰이 그 주변을 다 수색하죠. 그걸 수색해야지. 도망 줄 쳐놓고 그냥 이잡듯이 뒤집니다. 네. 그래서 현장 인근을 삿사치 네. 수색을 합니다. 그 결과 네. 팔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한 30m 정도 그 근처에서 네. 엉덩이, 네. 둔부라고 그러죠. 엉덩이하고 가슴 부위, 몸통이에요. 흉부 등 시신의 일부가 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흩뿌린 거에 갖다 집어 던진 것 같습니다. 얼굴도 안 나오고 뭐 다리도 없고 막 그러네 지금 상황이. 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자, 도려내 버린 데다가 거기다 또 불로 그을기까지 했어요. 나쁜 놈이. 아유, 야. 지문 도려내고 그걸 또 불로 끄슬러 놨어요.
신원 확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없게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엄청 난감하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 당연하죠. 예. 아마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했을 거예요. 저 정말. 같아도 제가 형사라도. 예, 그러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볼 것도 없이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네. 예. 토막살인 사건, 강력 사건 중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인근 CCTV 다 까겠죠. 예. 다 까고 또 혹시 뭐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상한 행동했는지 그걸 본 사람이 있는지 네. 그래서 목격자 찾는 그 탐문 수사를 또 진행을 탐문 또 해요. 진행하고요. 이건 뭐 필수적으로 경찰이 해야 될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별 반찬 없어요. 뭐 안 나오겠죠. 뭐 이 정도. 답답하게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예, 예. 비상 걸려 있는. 네. 아마 짐작컨대요. 요 사건 발견되고 즉시 언론에 공개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언론에 즉시 공개할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아마 기자들이 알고 달라붙어도 엠바고 신청했을 거예요. 네, 조금만 네. 기다려달라. 예.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 와중에 이틀 뒤인 8월 3일이에요. 네. 이틀 뒤인 8월 3일 날 마산 동부경찰서로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요. 같은 경찰서예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시신의 몸통이라든지 얼굴은 발견 안 됐어요. 지금 손 발견돼서 좋다 그랬더니 지문 없어요. 네. 그 신체의 일부분만 지금 발견돼하고 그거 모아놓고 답답한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과 연결된 거는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렇죠. 이런 때 실종 신고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봐요. 아 그래요. 그게 특히 남자라 여자 같으면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겠지. 그렇지 남자로 봤으니까. 8월 3일 날 마산 동부경찰서로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돼요. 네. 그 실종자는 마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손 씨예요. 택시기사. 네, 택시기사 53세의 남성인데 손 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종됐다는 거예요. 실종됐다. 신고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손 씨의 아내 고 씨예요. 네. 손 씨의 아내 55세예요. 네. 아내가 2살 더 먹었어요. 예. 내용인즉슨 남편이 내가 여기 고 씨라고 썼는데 사실 이제 고 씨 이거 내 좀 그냥 실제 성을 안 쓰고 싶어 갖고 내가 조금씩 비틀다가 보니까 내가 더 헷갈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고 씨로 갈까요? 고 씨로 갈게요. 원래 고 씨예요. 이 내용인즉슨 남편이 7월 29일 7월 29일 그 동료들 그럼 택시기사 분들이죠. 동료들하고 놀러 간다고 나간 후에 귀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거 답답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답하지 그럼 놀러 갔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실종 신고 받는 부서는 또 강력하고 다르니까 이때까지는 뭐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하고 관련성을 별로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결국은 매칭해봐요. 예. 그리고 이제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내가 어차피 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지문에 그 밑에 있는 거를 긁어내잖아요. 네. 이 껍질을 긁어내면 이거 다 알아요 이제는. 이거 긁어내면 안쪽에 진피가 나와요. 진피가 있죠. 그 진피를 잘 찍으면 지문 똑같이 나옵니다. 네. 진피로 이게 확인한 거예요. 그동안 시신에서 지문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과수팀에서. 찍고 또 수십 번 수백 번 찍어가지고 실패하고 또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도려내진 지문의 안쪽 진피를 한꺼풀 더 벗겨냈어요. 정교하게. 여기는 잘라내가지고 손상이 왔을 거 아니야. 손상 왔죠. 예. 그러면 그 안쪽에 한꺼풀을 벗겨내면 그 안쪽에 또 진피가 있겠지. 이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에요. 쉽지 않다. 그래서 도려내진 지문의 안쪽 진피를 한꺼풀 더 벗겨내서 그거를 어렵게 지문을 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확하지 않은 문양이지만 그거를 이제 감시 의뢰를 한 거예요. 감시 의뢰를요. 지문에 2대 특징이 있어요. 지문은 종생불변입니다.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종생불변이에요. 그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지문은 달라요. 네. DNA는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지문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안 돼요. 네. 만인무동이라고. 예. 예. 만인무동 종생불변이에요. 네. 요게 이 지문의 2대 특성이에요. 따라서 지문에 의해서 나오면 그건 100% 증거예요. 예. 물론 그렇죠. DNA도 99.99999 16자리까지 정확도가 있으니까 100%예요. DNA도. 네네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끼리는 같잖아요. 네. 그런데 지문은 달라요. 그 지문이 센 겁니다. 그래서 영 교수님 지금 우리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 중에서 더 많이 잡는 게 DNA일까요? 지문일까요? 지문이겠죠. 지문입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지문으로 더 많이 잡습니다. DNA까지 가면 복잡한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피를 찍어도 지문이 나온다는 사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보냈어요. 그랬더니 신원 확인이 되네. 도와주세요. 택시기사. 네. 아이고. 시신의 주인공 바로 실종된 손 씨예요. 어떡하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은 일단은 사망한 토막 시신의 신원이 손 씨라는 거는 밝혔으니까 네. 반은 성공한 거예요, 수사는. 저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수사 들어가야지. 손 씨를 중심으로 수사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당일날 손 씨의 없어진 날 당일날 행적을 추적을 들어가요. 마누라가 얘기했잖아요. 최종적으로 마누라하고 헤어진 게 언제예요? 7월 29일이잖아요. 날. 예. 동료 택시 기사들하고 놀러 간다고 나가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했겠죠, 경찰이. 진짜 확인해 보니까 손 씨는 7월 29일 날 직장 동료들하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가셨고요. 낚시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마 매운탕거리 잡아온 것 같아요. 돌아와 가지고 동료들하고 함께 동료 택시기사 집으로 가요. 아마 거기에서 매운탕거리 먹으러 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그리고 그 술을 먹은 것까지 확인이 돼요.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남들은 더 남아 있었대. 술 먹으면서. 뭐 고스톱이라도 치면서 남아 있었겠지. 근데 이 손 씨는 당일날 초저녁에 만취가 됐어 이미. 매운탕 끓여서 먹고 만취된 것 같아. 네. 그 상태에서 먼저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그러고 나갔다는 거야. 이게 택시기사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진술이에요. 여러 명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손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네. 확인을 해보니까 네. 손 씨는 성격이 원만합니다. 원만하고요. 예, 친교적이에요, 상당히. 사람들 관계 좋겠네요. 예. 그래서 따라서 누구에게 원망을 살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최근 누구하고 다툰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싸운 일도 없고. 싸운 일도 없어요. 아내 코 씨 하나야 달랑 신고한 55세. 네. 그다음에 딸 손 씨가 있어요. 26살짜리. 예. 그다음에 현재 군에 가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무렵에 아들은 휴가 중이었다고 그래요. 이 즈음에. 네. 자, 종합적으로 보면 손 씨는 당일날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집으로 귀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 아내는 나간 후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요건 정확한 거. 요게 이제 그 차이예요. 예. 친구들은 집에 갔다 그러고 네. 마누라는 놀러 갈 때 보고 못 봤다는 거고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래서 일단 실종 신고 접수자 상대 즉 마누라 상대로 이제 조사를 부인 해요. 상대로 예. 이 고 씨 얘기는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러 왔을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실종 신고자 접수자 상대라는 거는 고 씨가 남편이 나갔다고 신고하러 왔잖아. 그때는 실종팀이 와서 신고했겠지. 네. 그때 실종팀에서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실종 접수 받은 분. 그 경찰관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는 거야. 접수자 조사한 거네. 왜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아내가 이상하잖아. 네. 경찰 입장에서 다 이상한 건 맞아요. 그 일행 택시기사들도 다 이상해요.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건 비교적 여러 사람 얘기하니까 그건 맞을 것 같고. 네네. 아내한테는 집에 갔다는데 아내는 나가고 못 봤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다용의자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다용의자 되는 겁니다. 이건 경찰은 의심에서 시작으로 의심으로 끝나요. 예.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예. 그놈의 의심병이 있어갖고 평상시에 내가 평생을 의심만 하고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뜯어 고쳤어요 내가. 많이 고쳐졌어요. 집사람하고 이 대화를 할 때도 맨날 취조하는 형식으로 물어봤다니까. 맞아요. 뭐 아까 이 사람 전화하니까 없더만
나 잠깐 친구들 만나고 왔어. 그럼 거기 땡치 하더잖아. 친구 만나고 올 수 있지 마누라가. 근데 물어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는데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났는데 누구 만났는데 뭔 얘기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줄을 타고 나와. 그래갖고 너 나 취조하냐고 그래갖고 막 개망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찰은 이게 병이라 이게 병. 이것도 벌써 택시기사 3사람이 짜고 무슨 일이 됐나 해가지고 또 그건 다 붙었어요. 거기 붙어갖고 3사람 성향 알아보는 팀이 벌써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아내도 용의자군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실종신고 접수하러 왔을 때 부들부들 떨대. 얼굴이 뻘겋대. 뭐가 이상하대. 이거를 접수받은 경찰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건 아직 병이라니까요. 근데 그 병이 있어야지 범인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접수자 경찰관을 이게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 고 씨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러 왔을 때 혹시 특이한 거 안 보이더냐? 아, 특이점. 이런 거 물어봐요. 특이사항이. 그런데 죽 던진 그 수사팀의 말에 대해서 그 접수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조금 이상하다면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뭔데? 네. 아니 실종 신고를 남편이 지금 안 들어온다고 실종 신고를 하러 온 아내의 입장이라면 엄청 절박해야지 맞지 않냐 이거지. 막 허둥대고 걱정이 그냥 없어야죠. 얼굴에 걱정이 그득해가지고 두 건 들이면 눈물이 쪼르륵 쏟아질 정도가 돼야 돼. 네. 그런데 이상했다는 거야. 별로 남편 찾으려는 의지가 안 보였대.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는데 접수하는 사람 물어볼 거 아니야. 건성으로 대답하는 느낌이 들었대. 이것도 역시 경찰관의 촉이에요. 그러네.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하고 생각 안 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수사팀에서 와가지고 혹시 이상한 거 있더냐 하니까 바로 그 생각 난 거야. 절박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아줌마가. 그 촉이 맞지 뭐 경찰. 이거는 이 순간 이제 이 수사팀 형사들은 정말 무수한 상상력이 촉이 발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자, 가족관계 조사해요. 조사해야겠네. 예. 가족관계 괜찮은가? 왜 대체로 가족물화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네. 봤더니 이제 그 주변 가서 탐문해요. 이웃집 같은데 친구들. 봤더니 지금 사망한 손 씨는 의처증 기질이 있다네. 아 주변에서 그렇게 나와요? 네, 의처증 기질이 있어갖고 수시로 아내 고 씨한테 이거 시비 걸고 트집을 좀 잡는데 특히 술 마시면. 그래서 싸움이 잦고 일방적으로 그냥 시끄러웠다는 거야 그 집이. 이거라면 살해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일단 경찰은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다가 한 항목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네네. 이거 이 살해 동기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 및 그 사망한 사람의 그 휴대폰 기지국 조회를 다 해요. 네. 그리고 같이 있었으면 같이 뜰 거 아니야. 같은 기지국에. 집에 갔다니까. 그 분석 중에 그 분석을 쭉 하던 중에 특히 딸 손 씨 있지. 딸도 손 씨일 거지. 26살짜리. 26살짜리 딸의 휴대폰 내역을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건이 발생했을 거로 추정이 되는 날. 그날 애인하고 통화 및 문자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굉장히 전화 통화를 많이 해 그날. 네, 예. 애인이 있어. 막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수시로 하더니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신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렇죠. 예.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시간대에는 이 딸이 문자 휴대폰 그 통화가 아예 없어. 한동안 쭉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 시기에. 왜 그럴까? 경찰이 그 어간에 아버지가 손 씨가 죽은 걸로 보거든. 그 시간대에 그 직전에는 막 애인하고 난리 버거지를 친단 말이에요. 전화하고. 네네. 문자도 보내고. 네네. 근데 딱 손 씨가 죽었을 만한 시간대로 추정하는 그 시간대에는 이상하게 이 손 씨가 전혀 문자고 통하고 없는 거야. 잠잠한 거네요. 그러면 경찰은 바짝 의심하지. 이거 뭐지? 왜 뭐지? 그러네. 거기에다가 이제 진술을 따로따로 받아요. 네. 딸 따로 받고 엄마 따로 받고 그런데 엄마하고 딸의 당일날 진술의 행적에도 미묘하게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해요. 좀 달라요. 네. 요 물어보는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분명한 거는 요거는 차이나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질문도 역순으로 앞순으로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우리끼리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 차이가 미묘하게 달라요. 아, 그럼 일단 안 맞는 거네. 그러니까 딸하고 어머니하고 안 맞아. 그러면 엄마가 거짓말하는 건가 딸이 거짓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요. 예. 이 당일 행적은 하여간 분명한 거는 디테일에서 깨져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약에 뭘 짜고 했다고 해도 소소한 것까지 짜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상 문제 만들어 놓고 외울 수는 없거든. 그렇죠. 오히려 또 외워놓으면 더 그게 의심받아. 네. 하여튼 여기서부터 좀 이상했어. 그러네. 경찰이 이제 짐작컨대 이즈음에 경찰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범죄자로 두 사람을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뭔가 이상해. 그치? 네. 말이 안 맞아. 네. 분명한 거는 동료 택시기사들도 집에서 나간 손 씨가 거기서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갔다는 거 이거 네. 다 확인까지 했는데 의처증이 있다지 가정폭력 수시로 있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도 돼. 그 관찰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어머니 고 씨를 여기 앞에 놓고 조사를 해요. 네. 저쪽 방에서는 딸 손 씨를 놓고 다른 형사가 조사를 해요. 그럼 각각 우리끼리는 디테일한 부분 같은 동일한 걸 물어보기로 네. 그 시나리오는 돼 있죠. 네네. 다만 순서는 나는 앞에 물어볼 테니까 너는 뒤에 뭐라고 이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물어볼 부분은 해놓고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요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눈썰미 좋은 형사입니다. 눈썰미 좋은 형사는 앉아갖고 줘서 물어보는 거 관심도 없어요. 내가 묻는 거 김복준이가 물을 때 그 사람의 표정만 봐요. 그래갖고 작은 수첩에다가 표정 그때그때 적어요. 중요한 거네요. 그때 부르르 떨더라. 눈이 깜빡깜빡거리더라. 네. 그래서 뭐 깜빡거리는 거 뭐 우리 박인범 형사하고 내가 같이 근무하던 형사는 눈을 막 그 당황해서 눈 깜빡거리는 걸 깜. 이렇게 쌍기역으로 써놔. 쌍기역을. 쌍깜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즉 말하면 참고인 조사를 할 때 모녀의 각각의 표정을 관찰해 가지고 기재합니다. 근데 거기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예, 거기서 두 사람 다 동시에 묘하게 공통된 질문에서 표정이 급격히 달랐다는 게 딱 도출이 되잖아요. 그 포인트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 이제 그렇게 해요. 그 조사했어요, 조사. 일단 경찰은 모녀를 각각 분리하고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이미 이때 무슨 질문을 할 때 부르르 떨거나 놀래거나 깜빡거리거나 하는 데서 이 두 사람 분명히 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절대 다른 택시기사라든지 연관된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왜 그러냐면 택시기사가 나와가지고 집으로 오는 동선을 경찰이 따라왔어요. CCTV라든지 주변에 있는 목격자 얘기를 들으면서 집까지 도착한 것까지 경찰이 확인했어요. 네. 미리. 집에 왔네 그럼. 그럼 집에 온 거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안 왔다 그러니까 집에 왔네. 분명히 어머니 고 씨는 의심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딸내미도 그 시간대 이렇게 공백이잖아요. 네. 한 일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상하다고 경찰은 이미 본 거예요. 그다음에 분리해가지고 할 때 아까 공통된 부분에서 부르르 떠는 거 뭐 하는 거 걸려들었어요. 네. 얘들은 다이렉트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찢어놓고 본격적인 본조사 들어가 버려요. 네. 일단. 그래가지고 경찰이 우리는 한 10일 가까이에 걸쳐서 각종 자료를 다 확보를 했다. 집에 온 것도 우리 안다. 왜 당신 나가서 안 들어왔다고 얘기해. 집 근처까지 다 온 것까지 다 우리가 역추적해가지고 나온데 다른 택시기사 집에서부터 집까지 동선을 우리가 다 파악을 했는데 뻥까. 이런 거죠. 예상대로 모녀는 팔딱팔딱 뛰었죠. 네. 그러면서 이 딸내미가 아주 당돌하고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버지가 없어져 가지고 집이 가장이 없어져서 초상집인데 경찰이 가족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하냐고 난리 주겠대요. 그러겠네. 울고 불고 난리 주겠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예. 그러거나 말거나 할 건 해야 되니까. 대체로 또 그렇게 하면요. 냅둬요. 막 울고 소리 지르고 할 때 말리려고 안 써요. 그냥 냅둡니다. 야야 잠깐 놔둬 그냥.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관심을 보이면 더 울어요. 네. 야야 냅둬라 당구 좀. 그러면 막 혼자 울다가 좀 지쳐요. 그 우는 게 뭐냐면 봐달라는 거거든요.
울으면 애들의 울음도 나에 대해 관심 좀 가져줘 그 소리거든. 그래야지. 근데 그 관심을 아이씨 딴 데 쳐다보고 콧구멍이나 파고 있으면 하다가 말아 이게 우는 것도 원래 그런 거예요. 난리 치다가 이제 좀 조용해졌대요. 아하이.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네. 경찰관한테는 더 충분한 심증을 주죠. 그러니까 너무 펄쩍펄쩍 오버가니까. 범죄자 아니면 그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흥분할 일이 뭐 있어. 경찰이 지금 뭐 다른 거 수사해? 지 아버지 죽어가지고 지 아버지 죽인 범인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물어보는데 그럼. 거기서 난리버거 치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맞아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 여기서 이제 거의 확신 갖는 거지. 심정이 맞구나. 그래서 그 정도 조사 받은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영장 받았어요. 그 조서를 공식으로 문서화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예. 그 조서를 받아갖고 그걸 첨부해서 압수수색 검증이에요 원래. 네. 압수수색 검증영장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가서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영장 가지고 가서 딱 제시하면 뭐 꼼짝 못하는 거지. 욕실에다가 누미놀 검사했어요. 욕실에다가. 토막했으면 어디 토막한 장소가 나오는데 물 많이 쓰네.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유력한 장소는 욕실이죠. 그치. 만약에 집이라면 네. 또 이들이 범인이라면 네. 욕실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누미놀 쫙쫙 뭐 뿌렸어요. 나왔어요, 그지? 예, 하면은 뭐 볼 것도 없이 혈흔 반응 나오면 뭐 오리발 못 갈 거 아니에요. 네. 나왔어요. 누미놀 반응 검사하면 형광 반응이에요. 까맣게 해놓고 뿌리면 형광불빛이 반짝반짝해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게 나와서 경찰은 볼 것도 없어 이건. 다만 이제 그 형광물질이 나오는 거는 피 자국이라는 거를 의미하고 그렇죠. 그거를 면봉으로 해서 미세하게 그걸 닦아가지고 채집해서 또 국과수 의뢰해야 돼. 네. 그래서 그게 사망한 손 씨의 혈액 DNA가 같은지를 또 확인하는 절차가 확인해야죠. 2차 검사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찍해서 이거 혈흔 나왔는데 얘기할 것도 없이 손 씨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욕실에서 무슨 작업했어요? 혈흔 반응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렇지, 그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녀는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대요. 장난하네. 그래서 경찰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얘기했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 10일 동안 조사한 일치사항 좀 보여드릴게요. 택시 기사분들 쭉 진술한 거 동선 따라오면서 CCTV 까보고 사람들 얘기 들은 거 조사한 거 10일치 일체를 싹 다 보여주고 결정적인 거는 지금 욕실에서 발견된 누미놀 시약 검사입니다. 이제 이거 지금 채집해서 보내면 아버지 손 씨 DNA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여기 사망한 겁니다. 이래도 오리발 내밀으면 약 없습니다. 약 없지. 게임 끝납니다. 뭐. 그리고 부인하면 형량만 풀로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딱 했대요. 알아보니까요. 의처증 때문에 아주머니도 엄청 고생계를 하신다면서요. 우리 아주머니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조사해봐가지고.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말로는 아주머니 고생하는 거 다 안다는 얘기지만 죽일 동기가 충분하시네요. 그 소리지. 공략하네. 그렇게 딱 딱 찔렀네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엄마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엄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약한 고리는 딸과 엄마가 동시에 용의자가 돼가지고 잡혀오면 여기서 약한 고리는 볼 것도 없이 엄마예요. 그렇지. 자식을 아주 비정한 부모 아닌 이상은. 결국 고 씨가 울면서 다 내가 한 거다. 근데 이 얘기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염 교수님. 제가 했어요 하면은 좀 다른데 같은 말이라도 맞아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를 강조하잖아 엄마가. 그러면 엄마 혼자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내가를 거기다가 서두에 집어넣잖아요. 제가 한 거 맞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내가 했어요. 나를 끝까지 엄마가 강조하잖아. 그럼 딸이 지금 같이 의심받고 있잖아. 그럼 볼 것 없이 딸 동반해야 돼. 같이 한 거예요. 이거 말 잘 들어봐야 돼요. 첫 마디를. 이 사람 첫 스타트 그 말이었어요. 다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다. 내가라는 걸 강조하는 순간 경찰은 딸도 같이 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술만 마시면 우리 가족들한테 폭행하고 때리고 폭언을 말도 못하게 심하게 했다.
입에다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슬릿이 문제가 좀 있고. 예. 그날 7월 29일 날. 네. 그날도 술에 취해서 남편이 귀가한 후에 온 거 경찰이 다 알잖아. 네. 흉기를 휘둘르면서 행패를 부려서 네. 당할 만큼 당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내가 남편을 죽였다. 이렇게 이 아내가 자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사용했다는 범행 도구도 이제 경찰이 어딨냐 했더니 자백과 동시에 집에서 사용하던 그 칼 종류죠. 아유. 그리고 이제 시신을 담았던 네. 그 용기. 왜 빨래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빨래통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 그런 데 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용기 얘기해서 이제 그것도 경찰이 다 범행 도구 뭐 이런 거를 다 확보를 해서 압수를 합니다. 잔혹하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경찰이 급한 거 이거 천천히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된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급한 건 뭐냐면 네. 나머지 시신 찾기. 엉덩이 나머지 쪼가리 시신 찾기. 다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발견된 거 그것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자백에 의거해서 마산시 구산면 심리 야산으로 경찰이 출동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은 씨의 머리를 발견합니다. 머리 확보했어요. 예, 머리 찾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머리였거든요. 너무하네. 머리만 없었던 겁니다. 그 장소에. 너무하네. 그러니까 머리는 딴 데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네. 이제 그 머리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부터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야지. 아까 내가 혼자 했다고 그랬잖아. 네. 그 부분 관련돼서 이건 공범 유무 따지기 위해서 경찰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 등에 의하면은 살해 및 시신 훼손 행위가 있을 당시 그 시간대에 딸 손 씨도 같이 한 장소에 있었어요. 네, 집에 같이 있은 걸 나오네. 그러면 딸 공범이지. 모를 리가 없지. 그러면 적어도 범행을 같이 했거나 아니면 조력 행위를 한 거지.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네. 경찰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 고 씨는 내가 한 짓이라고 계속 주장하라고 딸은 또 갑자기 이제 그때 나타나고 엄마 잘못 없다. 사실은 내가 아빠를 죽였다. 내가 한 거다. 이제 서로 죽였다고 주장하기 시작. 아이고 또 뭐야. 이제 둘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경찰이 이제 그걸 깨고 들어가니까 네. 이때부터는 엄마는 내가 죽였다. 딸은 내가 죽였다고 이제 그 싸움이 돼요. 이거 어떡해. 모녀는 서로 자기가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를 뒤집어 쓰겠다 이거야. 뒤집어 쓰겠다는 건지 실제로 자기가 죽여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참. 하여튼 서로 죽였대요. 어렵네. 서로 죽였대요. 그러면 이 사건은 끝난 거죠. 네. 이 사건 전모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 사망한 손 씨하고 이제 이 군에 있는 아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둘은 사이가 좋아. 남자끼리는. 예. 그런데 아내하고 딸하고 또 여자하고는 사이가 나빠 이 아저씨가. 딸하고. 그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내를 수시로 의처증하면서 때리고 그러니까 딸이 그걸 옆에서 보고 아이고, 있으니까 안 좋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네. 엄마 편을 약자 편을 들게 되고 네. 또 아들은 이제 군에도 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평상시 아버지한테 쌀쌀하게 대한 거예요 딸이. 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딸은 한 편이 돼가지고 이 남편을 좀 적대시하고 아들하고는 친한데 아들은 군대 가 있어. 어쩌면 외로운 남자 이 남자도 뭐 본인이 뭐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네.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나 손 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만 마시면 술 주사 가시면. 다른 사람이 돼요. 아이고 어떡해. 그거 안 그거 돼요. 아시죠? 그거 안 돼요. 술 마시면 다른 사람. 아유 하도 많이 먹고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는 무작정 아내를 의심해요. 그래가지고 뭐 의처증 걸렸어요. 너 어제 엊그제 너 나가서 어떤 놈 만나고 왔어.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술만 마시면 아내를 의심하고 폭행까지 합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술 마시면 비상이 걸려버리는 거야 이 집은. 아유 살벌해요. 벨이 막 울리는 거야 사이렌이. 손 누구 씨 술 드셨습니다. 뱅뱅뱅뱅 소리 나면서 비상 걸리는 거야. 아유 말도. 그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네. 이 모녀의 진술에 의하면 네. 폭언은 입에다 옮겨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대요. 또 다른 인격이 있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멸감을 느껴도 막 딸한테 무슨 아니 뭐 그 표현이 그랬죠. 무슨 년 있잖아 그런 거. 심한 거. 막 이런 비슷한 모멸감을 줬다고 그러고요. 그게 한 20여 년 지속된 거예요. 아유 그럼 사람을 안 보여요.
그 한 20여 년간 주사에 좀 그 시달려온 무녀로서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진술했어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으면. 네네. 그날 7월 29일 날도 위와 같이 이제 술 잔뜩 채갖고 동료 집에서 왔잖아. 네네. 그러면 맞잖아. 술 먹으면 시작하는 거. 그렇죠. 술을 마시고 20시경에 귀가했어. 밤 8시에. 네. 맞아요. 우리가 시간이 거의. 자, 그때부터 주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욕하다 하다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집에 있는 망치를 꺼내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망치를 꺼내들고 니네 둘 다 죽여버리겠다. 예.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물론 이거는 죽은 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패는 상당히 심했으니까 짐작컨대 이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행패를 망치를 들고 있지. 이거 무섭죠.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망치 들고 다 죽인다고 난리치면 여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아유 못 이겨요. 큰일 나요. 분위기지. 예. 그래서 이거에 겁을 먹은 아내 고 씨가 부다다닥 아파트를 문 열고 나왔고 복도에 가 숨어.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와 이게 복도식인가 봐. 네, 복도식 아파트네. 복도로 가서 부다다닥 피신을 했어. 예. 그때 딸이 집에 있었단 말이야. 예. 근데 그 딸이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엄마한테 그래요? 이러고 말린 거야. 그러니까 그 말리는 딸 평상시 딸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감정 갖고 있잖아. 네. 너도 똑같은 년이다. 이러면서 또 다시 그 담을 수 없는 망치 들고. 네, 망치 들고 말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막 아마 여기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한 것 같습니다. 술 끊어야지 술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치가 좀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모멸적인 그 욕설을 들어서 거의 눈이 뒤집혔어 있다. 그러겠지. 엄마는 때려서 쫓아내가 좀 도망가 있고. 예, 엄마 도망가 있고.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가 욕하다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달려들어서 아버지한테 망치를 뺏어요. 그래가지고 그 망치로 아버지 내리친 게 머리 정통으로 맞아버려. 한 대 때리면 그리고 퍽 기절한 게 맞는데 예상과 달리 또 아버지가 그 빗겨 맞은 것 같아요. 이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고요. 그때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 도망은 나갔어도 복도에서 귀 기울이고 있던 엄마 있잖아. 고 씨가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무다다닥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꼈어요. 이 사람은 피가 질질 나고 머리에서 인연이 나를 이러는데 중간에 딱 낀 거야. 못하게 왜 이러냐고 제발. 그러면서 이제 끼어들어서 말리다가 이게 진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단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 남편을 방으로 확 밀어넣어버렸어. 방으로 일단. 확 밀어넣고 문을 딱 닫아버린 거야. 못 나오게 문고리를 잡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고 좀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 순간인데 딸이 순식간에 저쪽에서 과도를 들고 나타나서 과도를. 얘도 돌아버렸네. 과도를 들고 나타나고 네 엄마 밀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겁니다. 딸이. 아빠 찔르려고. 예. 그리고는 말릴 새도 없이 아버지 옆구리를 그대로 찔러버려. 이미 망치로 한 방 어설프게 맞았지만 맞은 상태에다가. 이때 이제 이 방에 이 딸이 그 과도 들고 뛰어들어갔을 때 이 아버지는 아는 사람한테 휴대폰 전화해가지고 구조 요청하는 거야. 인연이 머리 나 망치로 깠다고 빛을 지르면서 그 휴대폰으로 저 아는 사람한테 구조 요청하고 있는데 딸이 칼 들고 들어와서 갑자기 옆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칼에 찔린 이 손 씨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112 막 이런데 119 전화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보고 딸이 휴대폰을 뺏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넘어뜨리는 아버지 목을 수건으로 졸라버립니다. 완전 돌아네 그냥. 그 교살. 딸이 순간적으로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러네. 수건을 사용해서 아버지 목을 졸라버린 거예요. 결국 이 손 씨 같은 경우는 결국 과다출혈에다가 그 질식이죠. 뭐 경부압박 질식사. 이걸로 현장에 사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진짜 실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된 거예요 이게. 눈 깜짝할 새. 이거 진짜. 엄마는 뭐 어떻게 된지도 몰랐을 거예요. 몇 분 상간에 이 일이 벌어져. 눈 깜짝할 새. 자, 이때 모녀는 일이 끝나고 나서 이 거실에 주저앉아갖고 둘 다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한동안 넋이 나갔겠지. 넋이 나가고 있었대. 뭐야 이러게.
한참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딸이 먼저 차렸어요. 네. 아,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수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딸의 얼굴을 봤더니 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로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엄마가 그래라 했었으면 일은 좀 적었을 줄 그러니까 몰라. 차라리. 내 엄마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수하면. 그러면 너는 인생 네 인생 이걸로 끝이다. 이미 끝났는데. 너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네가 지금 자수하면 네 인생은 이대로 끝난다. 이러면서 신고 못하게 휴대폰 뺐고요. 그리고 야 엄마 딸한테 건의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처리하자. 응? 우리 둘만 입 닫고 살면 된다. 무덤까지 우리 둘이 가지고 가자. 이러면서 완전 범죄를 제한합니다. 엄마가. 그러면 당장 지금 급한 일이 뭡니까? 저 시신 있는데. 시신 처리. 저 시신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야 지금. 그래서 고 씨는 그 시신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참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딱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야 절단 내서 내다 버리자. 자기 남편을. 진짜 무섭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딸 참 이게 세상에 사람이 할 일인가 싶기도 진짜 했고요. 무섭다 진짜. 아유. 딸 손 씨도 동의합니다. 아유 뭐야 이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 두 예. 사람은 시신을 욕실로 들고 들어갑니다. 예. 둘이 되겠죠 어떻게. 예. 두 모녀는 집안에 있는 톱, 예. 칼 예.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약 3시간에 걸쳐서 예. 시신을 10등분합니다. 참 이게 잘게 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사람이 아무리 참 이게 원수 같아도.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이게 뭔 짓이야. 두 모녀는 3시간에 걸쳐서 예. 남편 혹은 아버지의 시신을 10토막으로 야, 나눕니다. 톱으로 썰고 뼈 때문에 톱을 동원한 이해가 안 거예요. 된다, 진짜. 잔인한 사건이에요. 네, 이거. 이거 이해 안 된다. 이때 지문을 뜨지 못하게 표피를 이 손가락에서 벗겨낸 거예요. 아, 베낀 거예요. 그리고 지져요. 네. 불로.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 짐승같이 이게 보여요. 이상한 사람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때부터는 이 모녀가 짐승으로 보여요. 짐승. 뭐야 이건. 그리고 01시경에 네. 양팔, 엉덩이 부위, 예, 둔부, 예, 예. 가슴 부위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넣고. 제일 먼저 발견된 데잖아요. 예. 그게. 넣어가지고 집에서 약 한 700m 정도 떨어진 용마산 인근으로 가서 시신을 여기저기다 던져서 유기한 그게 거예요. 그거구나. 이제. 그게 23시부터 이제 그러니까 01시부터 04시 사이에 이렇게 흩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된 텃밭에서 용마산인 데서 발견된 게 이거잖아. 이 부위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머리하고 양 다리가 있잖아요. 네. 머리하고 양 다리는 집 욕실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09시 30분경에 딸이 저 창원시 중앙동으로 가서 렌트카를 빌려와요. 멀리도 갔네. 멀리도 갔습니다. 멀어요. 예. 그래서 아반떼를 렌트를 해가지고 와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싣고 이 어디다 담았냐면요. 머리하고 양다리를 알루미늄 찜통이 있어요. 찜통. 아이고 진짜. 알루미늄 찜통에다 담아가지고 머리하고 양다리는 거기서부터 집에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마산시 구산면 아까 얘기했던 신미 야산에다가 안매장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따로 한 거예요. 난이도 세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인은 우발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후에 이들이 한 행위는 정말 철두철미하고 치밀한 모습입니다. 잔인해요 그리고. 보세요. 지문 떼어놨잖아요. 네. 지문을 오려냈잖아요. 도려냈잖아요. 그 다음에 토막해서 2개 이상의 장수입니다. 그렇죠. 2군데 이상.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렌트도 그 차원까지 가서 렌트하죠. 네. 멀찌감치 가서. 물론 휴가철이라서 마산 시내에 렌트카가 거의 없었다고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버스를 타고 창원 시내까지 가서 먼 데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거기에 실어서 시신 갖다 버려요. 이 한 3가지만 보더라도 범행은 우발적일지 모르겠지만 사후에 이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모습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둘이서 동시에 시신훼손한 건 명백해요. 네, 그렇다 치고. 아 물론 내가 여기다가 다 생략을 했어요. 네. 누가 그 분해할 때 톱을 쓰고 뭐 했는지 그거는 또 역할 분담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다 빼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그러나 이 범행에 있어서의 주범과 종범은 따져봐야 돼요. 명확해야죠. 이거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누가 주범인가? 네. 정말로 누가 주범인가? 네. 처음에 서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죽인 건 정말 누굴까? 둘은 서로 죽였다고 했지만 분명히 딸이 죽인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게 결국은 맞춰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시신유기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엄마 사체 유기에. 사체 유기, 예, 시신 유기의 그 공범으로 본 겁니다. 즉 말하면 딸을 위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살인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모정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만 시신을 유기하는 데 엄마는 공범이 될 수 있어도 살인 분명히 아버지를 죽인 거는 딸입니다. 딸이다. 이 엄마는 딸이 주범으로 결정이 되니까 네. 그때 이제 딱 결론이 나니까 딸을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형사님 전부 다 내가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대. 그거는 딸이 죽인 게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내가 죽였습니다. 네, 예. 내가를 집어넣는 순간 경찰은 딸은 무작정 의심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고. 네. 예, 자 어떻게 토막을 생각했는가. 엽기적이잖아요. 이거 물어봤어요 경찰이. 네. 세상에 자기 남편 자기 아빠를 그것도 대체로 6등분이잖아요. 6등분. 여기는 10등분 했어요. 너무 많이 잘랐잖아요. 아버지인데. 그래서 좀 이게 좀 토막 관련돼서 좀 신경이 쓰였대요 경찰이. 왜 어떻게 당신네 토막 낼 생각을 다 했어. 그냥 갖다 차로 싣고 나가서 안 매장해도 되는데. 네. 그랬더니 이 둘이 동시에 얘기한 게 유영철을 흉내내서 시신을 토막 내고 지문을 지웠다. 지문 지운 것도. 영화 보고 따라했다. 이거를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영철의 시신 훼손 부분을 모방범죄한 건 명확합니다. 이건 모방했다. 유영철이기 때문에 유영철이를 모방했기 때문에 또 토막도 일반적으로 6토막이거든요. 네. 근데 10토막이잖아요. 유영철이는 17토막입니다. 우리가 시신 발견해서 특징은 17토막이에요. 유영철이는 딱 17토막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방송했지만은 지 전신 사진을 찍었잖아요. 엑스레이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새끼 토막을 탁탁 내는 거 표시해 놨잖아요. 그 평소에 그렇게 토막하는 거 연습했던 놈이 유영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새끼는 17토막을 했는데 그걸 모방하다 보니까 10토막까지 된 거예요. 이건. 그랬다고 그러고요. 네. 자 경찰은 왜 애초부터 두문현을 의심했느냐. 네. 그게 중요하네요. 일단 지문을 도려낸 행위가 면식범이라고 생각하죠. 신원이 특정되면 바로 나올 수 예. 거기에서 착안을 한 거고요. 피해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의처증 때문에 맨날 괴롭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 모녀는 애시당초 이건 이 의심스러운 그 용의자군에 뒀던 겁니다. 용의자군에. 그러니까 이게 이 압박해 들어가는 순서가 쉬웠었죠. 예. 자 그러면 경찰은 처음에는요. 여성 둘이서 성인 남성을 어떻게 죽이고 시신훼손해.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공범이지 않을까? 요 생각도 했다는 남자가 거예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여성 2명이 성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다? 이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어요. 네네.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 뭐 휴대폰 통화 얘기라든지 뭐 주변 얘기 다 들어보고 또 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개입자는 발견을 못했어요. 개입자는 없다. 예, 그러니까 공범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러기에는 정말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토막도 내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의문이 풀렸어요. 뭐예요? 경찰이. 이 딸이 정형외과 간호사예요. 해부학을 하는구나. 맞습니다. 인체에 대한 해부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치료하는 거 다 보는데. 예, 그래서 충분히 이 여성 둘이서도 이게 토막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시신을 누구는 어디를 자르고 뭐를 하고 뭐 내가 그 하다가 뭐 생략했잖아요. 네. 시신을 효율적으로 10등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칼과 톱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열등분할 수 있었던 거는 요 해부학이 예. 작용한 거예요. 예, 그러네. 정형외과 간호사면. 그래서 의문이 풀렸다는 겁니다. 이 공범 없어도 된다. 참 어렵다. 딸이 정형외과 간호사였어요. 어렵네.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그럼 이 군대 있는 아들은 엄마 아빠 어머니 기가 누나 다 막히죠. 잡혀가고 아버지는 상주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벼락 맞은 거죠. 아들도 완전히 아유. 조사 후에 이 엄마 고 씨는 딸이 아직도 결혼도 안 한 그런 젊은 나이 26살 아니냐. 예. 제발 좀 선처해 달라고 예. 호소를 했습니다. 네. 딸은 근데 이게 웃기더라고요. 예. 딸은 자기가 범행한 거 이제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아버지를 죽인 패륜범죄자니까 네. 그거는 뉘우쳐요. 그러면서도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거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겠죠. 아버지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만 들어오면 단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술만 먹었다면. 아버지가 들어올 때 얼굴 딱 봐서 술 먹은 것 같으면 오늘은 또 시작이구나.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입니다. 그거. 네, 지옥에서 사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거두지 않더라. 죄를 뉘우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4년 8월 12일 날 구속됩니다. 엄마하고 같이 구속됐어요. 예, 둘 다 구속되고요. 그 다음 날 현장 검증을 했어요. 현장 검증했고. 이때 현장 검증을 할 때 아버지하고 이제 그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와서 뭐 양쪽 그 모녀를 머리채를 잡고 잡아뜨리고 집어던지고 망치 가지고 죽인 살리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상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재현하고 이제 엄마가 망치로 진짜 때리려고 휘둘르니까 도망 나가는 거. 네. 그때 딸이 자기 방에서 나와갖고 아버지 왜 그러냐고 잡는 거. 그러고 이제 다시 아내가 들어와서 방으로 밀쳐놓고 그 붙들고 있는 사이에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어. 이러는 사이에 딸이 부엌 쪽에 가서 칼 들고 엄마 밀치고 확 뛰어들어가는 거. 악소리 나는 거. 목 조르는 거. 이거 다 재현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현장 검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자백을 했거나 하면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시연을 해봤더니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불가능하면 그 현장 검증 그 진술 조서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하면 이거 윤석열 씨 사건을 얘기하면 돼요. 네. 윤석열 씨가 그 피해 여중생 집을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 소아마비 알아서 다리 앓는 분이라 담 훌쩍 못 넘어가요. 그거를 그 당시에 화성 그 경찰관들이 실제로 이 현장 검증을 해봤었다면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알겠죠. 예. 근데 그게 넘어갈 때 경찰관들이 저 콜라 박스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걸 놔줘갖고 쉽게 넘어가게 해주고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래서 맨 땅에서 넘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콜라 박스 넣어줘갖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다리가 아프니까. 그런 식의 현장 검증을 하고 그 현장 검증을 가지고 기소를 해서 억울한 사람 옥살이 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만약에 현장 검증을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 받아갖고 자백한 내용하고 그 현장 검증을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시켜서 모순이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8월 13일 날 현장 검증을 했고요. 이제 재판에 들어갔어요. 1심에서 이제 이건 당연히 존속살인, 사체 유기, 사체 훼손이죠. 세네. 형량이 세다 이건. 예, 어머니 고 씨는 징역 5년입니다. 징역 5년. 사체만 훼손했으니까요. 딸 손 씨는 징역 15년 받았어요. 이것도 아주 그런데 이거 존속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중 처벌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7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15년을 줬다? 요거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당한 그렇죠. 아버지에 대해서 좀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돼서 참작해 준 겁니다. 이거. 망자의 귀책 사유가 일부 예, 맞습니다. 망자의 일정 부분 귀책 사유가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심에 갔습니다. 2심에서는 딸이 대폭 줄어버립니다. 8년으로 줍니다. 15년에서. 완전 최소형인데 이런 거. 예,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2012년도에 만기 출소했을 겁니다. 이미. 그러겠네요. 예, 딸은. 엄마는 이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습니다. 엄마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엄마는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이 군내에 가 있던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밖에 안 나온답니다. 대인기 피증 걸려. 근데 이 딸도 8년으로 대폭 줄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짐작컨대 2심에서 우발적 살인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사치유기죄가 많이 적용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사건은요. 네. 주범인 딸은 징역 8년. 그다음에 엄마는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바로 나왔고. 바로 나온 거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참 불행하네 이거. 그러니까 이 사건을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가정폭력. 예. 즉 말하면 이제 가로 열고 의처증. 예. 이 가정폭력의 끝은 또 가정폭력과 그 주사.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한 끝은 뭡니까 이게? 죽어서 내 몸까지 조각나는. 다 비극이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 책임을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절대로 피해자분의 죽음을 억울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후 야를 막느라고 딸하고 이 고시모녀는 아버지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나쁜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정말 악랄하고 나쁜 범죄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지금 출소에 살고 있어도 그래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딱 맞아요. 귀책 사유. 일정 부분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줌으로써 그 끝이 이렇게 서로 가족이 전부 다 해체되고 붕괴되는 결론을 낳게. 그 어머니가 집행유예 나올 정도면 주변에서 탄원을 많이 해주신 많이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많이 한 거예요. 예. 많이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일반 뜨기는 마산 택시기사 토막살인 사건이라고 떠요. 그 치면. 근데 사실은 이거 마산 존속 살해 사건. 토막 살해 사건. 마산 존속 살해 토막 살인 사건으로 가야 돼요. 무섭다.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가족의 비극입니다. 안타깝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26회로 마산 택시기사 토막 살인 사건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디테일을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